안녕하세요. 뼈 때리는 동공무입니다. 오늘은 회사에만 충실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 이 드라마 다 아시죠?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봤을 건데요. 미생이라는 드라마고 TVN에서 했던 겁니다. 제가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이 드라마는 제가 웹툰을 워낙 재밌게 봤고, 그리고 저도 직장인을 다니다 보니까 공감되는 부분이 많아서 쭉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번을 더 본 것 같아요, 나중에도. 그래가지고 지금 돌이켜보면 이 사람들은 그때도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은데, 이 장글의 사원을 비롯해서 뭐 여기 나오는 캐릭터들 대부분이 정말 엄청난 워커홀릭입니다. 일을 엄청 열심히 하세요. 근데 분명히 이게 두 가지 선택 사항일 거예요. 본인이 일을 더 하고 싶어서, 열심히 하고 싶어서, 자기 사업을 하고 싶어서 뭐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죠. 아마 그 전자에 해당될 겁니다, 이 캐릭터들은. 그런데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어떠냐면 본인이 맡은 일이 있으니까, 아니면 상사가 눈치를 주니까 어쨌든 울며 겨자 먹기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근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직장인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개 같아도 버텨야지. 그러면 오늘처럼 월급날이 오니까, 금요일이 오니까. 이거 하루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벌어 먹고 사는 거예요. 거의 직장인들 대부분이. 정말 현실이 그렇죠. 저도 과거에는 이 직장에 대해서 엄청난 로망도 있었고 애사심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뭐 정말 야근도 밥 먹듯이 하고 아침에도 제일 먼저 출근하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정말 지금은 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좀 철이 들었다고 해야 되나, 정신 차렸다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회사에서 제 노후, 제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거를 깨달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회사에서 주는 월급에서, 직장인들 대부분 회사의 월급이 전부죠. 그래서 그 월급에서 제가 쓰는 생활비라든지 이런 보험비라든지 통신료라든지 이런 걸 빼면 그 남는 금액이 저축 가능한 자산이잖아요. 그 저축 가능한 자산이 나중에 우리의 노후 대비 자산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충분하지가 않아요. 제가 뭐 여러 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30대 40대라면 그 위에 선배들의 미래를, 선배들이 이제 자신의 미래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30살에 지금 회사에 들어갔는데 딱 보니까 저보다 10년 차 되는 사람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고 얼마큼 받고 있고, 저보다 20년 많은 사람이, 50살인 사람이 어떤 월급을 받고 어떤 대우를 받고 있고, 이런 게 딱 보이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저는 그게 되게 좋아 보였어요. 나는 저렇게 돼야지. 그런데 점점 회사 생활을 할수록 그 깊이를 알게 되니까, 그 내면을 알게 되니까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저 월급으로는 택도 없구나. 특히 나중에 결혼을 하고 애가 생기니까 그게 더 절실히 느끼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사실 그 사람들이 받는 월급이 되게 많은 줄 알았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생활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혼하고 애를 키워보니까 와, 이대로 살다가는 진짜 월급은 다 생활비로 쓰고 애 교육비로 쓰고 남는 내 노후 자산은 전혀 없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를 해보려고도 했고 뭐 투잡도 해보려고 했는데 부모님들이 항상 반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부모님 세대들은 아마 그런 게 있습니다. 금리 같은 게 엄청나게 과거엔 좋았죠. 그래서 정말 저축만 성실히 하면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으셨어요. 이 금리 보세요. 웬만한 투자 수익률도 나올 수 없는 금리죠. 물론 이 자료가 뭐 극단적인 자료일 수도 있지만 과거에는 다 10%대 이상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는. 그래가지고 크게 뭐 저축을 해도 손해보는 기분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금리가 엄청 낮죠.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속된 말로 저축을 해도 오히려 돈이 녹아드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직장인 약 70%가 월급을 300만 원 이하로 받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만큼 어려운 현실이에요. 그런 현실에서 본인이 얼마나 저축을 할 수 있는지 보면은, 이 19년도에 아마 조사한 건데요. 지난해 직장인 평균 저축액이 852만 원입니다. 직장인 21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고요. 그래서 지난해 저축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64.7%라고 합니다. 그래서 20대 같은 경우는 776만 원, 30대는 906만 원,
40대 이상이 더 적어지죠. 버는 건 더 많을 건데 818만 원. 그래서 전체 평균이 852만 원이라는 건데요. 그만큼 이제 저축을 많이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한번 대략적으로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이렇게 과거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 월급이 얼마고 내 소비가 얼마고 그래서 저축 가능한 금액이 얼마인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1년 저축을 했을 때 얼마고 누적 저축을 했을 때 얼마인지 이런 걸 따져보면 본인이 노후 대비를 하는데 어떻게 될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100% 맞을 수는 없죠, 이게. 그렇지만 내가 대략적으로 이 회사 월급만으로는 어느 정도 벌겠구나를 나오잖아요. 제가 이거 과거에 했던 건데요. 뭐 지금은 다행히 이거보다 한 조금 더 많이 받고 있는데 이거 제가 30대 초반에 해본 겁니다. 이거 이렇게 내가 이때 월급이 얼마 받았고 이때는 얼마나 받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해본 거예요. 그냥 그 당시에 뭐 저보다 많이 사는 선배들, 그러니까 저보다 오래된 선배들 얘기, 뭐 생활비 얼마나 쓰세요, 애들 교육비 얼마나 나가세요 물어봐서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런데도 이건 저축 다 100만 원씩밖에 못하죠. 보면은 그렇게 해보니까 답이 없더라고요. 야, 내가 노후에 3억 6천을 가져가는데 이것도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라 생각을 한 게, 이거 중간중간에 차도 사야 되고 결혼도 하면 돈도 들고 집도 마련해야 될 거고 뭐 별돈이 다 나중에 크면은 자녀 뭐 결혼하거나 교육비도 마음에 들 거고, 제가 볼 때는 이 3억 6천이 아니라 이 반의 반도 못 가져갈 수도 있다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회사 생활만 했다가는. 그래가지고 저도 재테크를 시작하게 된 거고요. 부동산 공부든 뭐 주식 공부든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셔가지고 본인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지금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급에서, 지금 받는 월급에서 소비를 빼면 생활비랑 뭐 이런 것들을 다 빼면 보험비 이런 일반적인 루틴하게 나가는 것들 생활비들 다 빼면은 그게 저축 가능한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나 얼마 적금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노후 대비 자산이 되는 거고.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다면 그 자산이 훨씬 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플러스 알파를 뭐라도 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어디 지역에 뭐를 사세요, 어느 주식을 사세요, 어느 섹터가 좋습니다, 뭐 이런 말씀은 가급적 못 드립니다. 제가 실력이 아직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마인드조차 없으시고 그냥 열심히 회사만 다니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회사는 정말 열심히 다닙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은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되고 여러분이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러한 부분을 반드시 생각해 보시고 본인이 노후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영상인데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